기사 수첩 안진용입니다.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대세 배우 김선호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김선호는 지난해 드라마 스타트업, 현재는 갯마을 차차차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여러 1박 2일 예능 그리고 CF까지 섭렵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대표적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김선호를 향해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직 사실 여부를 저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올드스타는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향후 쟁점이 될 부분을 면밀하게 짚어보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먼저 김선호 씨 입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9일 오전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빠른 입장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사는 현재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짚어보면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대세 배우 A씨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시체를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아직은 이별의 후유증이 남아있고 혼인을 빙자해 작품할 때마다 예민하다는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요구했던 인간적인 행동들로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임신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 네티즌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K배우의 아이를 갖게 됐다. 당시 촬영 중이던 그가 촬영을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을 제 입에서 이 임신과 관련된 어떠한 얘기를 들을 때까지 거짓 회유를 했다.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자기는 지금 당장 9억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정확히 2년 뒤에 결혼할 것이고 자신들의 부모님께 소개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년에 동거부터 하자는 약속도 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궁금증은 이겁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주장을 했고 김선호 씨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곧바로 부인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은 게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어찌 보면 넘겨짚는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회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생활의 영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수사기관이 접근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 김선호 씨 측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이 주장이 사실이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당 네티즌 역시 주장에 의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직은 증거까지 내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 K는 김선호였다라는 실명이 거론된 뒤 오히려 일부 김선호의 팬들은 현재 김선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향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폭로가 왜 나왔을까?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이었어요. 17일 오후였죠. 이 17일은 김선호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일요일 오후였죠.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갯마을 차차차의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었고 1박 2일의 본방송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이 글 자체가 김선호를 타깃으로 했다는 앞선 추측들의 무게를 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폭로를 왜 결심을 하게 됐을지 이 폭로가 사실임을 전제로 보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단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공론화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네이트판을 통해 여러 가지 폭로가 나왔었고 이 과정에서 언론 매체들 취재가 들어갔고 실제 사실인 사례로 드러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죠. 결국 여기에 글을 올리면 기사화가 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거였죠. 자,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보더라도요, 어느 한순간 충동적으로 쓴 글이 아님을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따져봐야겠지만 이 주장하는 일로 인해서 당사자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이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역시 그 시점에 글을 올리고 이런 글을 작성하는 게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한 소설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네티즌 또 언론 매체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라는 이니셜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도가 거의 안 나왔어요. K로 나왔죠, 나와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고. 그런데 몇몇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어서 언론 매체들도 K는 김선호라는 단정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김선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현재 소속사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일까? 자, 입장문은 나왔습니다. 입장문이 별 내용 없다라는 게 중론인데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만 하루 동안 침묵을 지키고 나온 입장문이 그것이었을지. 김선호 씨는 K라는 이니셜이 나올 때는 사실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K가 김선호라고 곧바로 사람들이 연결 지을 수도 없었고 의혹제기였죠. 그 순간에 내가 K입니다라고 나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선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의 사안이 본인이 아니라면 나 아닙니다라고 곧바로 입장을 내는 게 상식이 아니냐, 이게 네티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후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19일 오전이 되어서야 입장이 나왔어요. 언론 매체도 네티즌들도 진정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사안 자체가 워낙 예민합니다. 아니라면 무조건 강력 대응, 사실무근, 이 두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게 순서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입장문을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빠른 입장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이 사안이 빠른 입장을 드려야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소속사 김선호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당사는 현재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김선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속사 역시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속사가 아무리 빨리 입장을 내고 싶어도 당사자인 배우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식 입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발 앞서서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든 배우와 소속사가 100% 사생활을 절대 공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 관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고민이나 사적인 일을 회사에 일일이 다 말을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김선호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낸 거라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김선호를 통해 이 올라온 글의 진위를 일일이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빨리 대응을 하면 좋은데 김선호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혹시 글을 쓴 이 여성과의 또 다른 교류와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현재 당사자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것도 명확히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확히 가려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역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런데 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언론 매체들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19일 나온 입장은요, 사실 18일에 나왔어야지 맞습니다. 빨리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못 내는 거 아니냐, 묵묵부답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쟁점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주장과 관련해서 사적인 영역이 크고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주장 역시 일견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특성상 이미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이미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김선호 씨의 이미지가 워낙 선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일단 이미 김선호 씨가 출연한 CF 몇몇 영상들이 비공개로 돌려졌습니다. 현재 대세로 불리고 있는 만큼 CF 출연 금액이 워낙 큽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위약금의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문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축소시키거나 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해당 업체에서 그 연예인을 모델로 쓰려고 할 땐 당연히 그 모델이 너무 필요해서겠죠. 그 모델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현재는 너무 분위기가 좋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 문장이 들어가면 우리는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문장을 빼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결국 위약금,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 실질적인 법의 판단을 받을지 여부 역시 계약서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했을 때는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선호 개인에게 또다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있다고 할 때 그 회사에도 이사진이 있죠. 이 회사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김선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끼쳤고 나의 지분 가치가 낮아졌다. 그런데 회사에서 김선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거 역시 배임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쟁점을 짚어봤고요. 일단 이번 일로 인해서 폭풍은 대단합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워낙 잘 끝나서 출연 배우들이 줄줄이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어요. 19일로 인터뷰를 예정했던 신민아가 이를 취소했고 20일 예정됐던 김선호의 인터뷰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 다음날로 예정됐던 조한철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였죠. 김선호의 향후 활동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출연 중인 1박 2일의 녹화를 비롯해서 내년 초에 영화 도그데이즈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내년 3월에는 영화 엑시트의 감독의 신작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이건 역시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차기작의 출연진과 제작진 역시 숨죽여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박 2일은 통상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녹화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 1박 2일 다음 녹화 참여 여부가 당분간 김선호의 활동이 어떻게 될지를 재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